지금부터 저희 집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조금 소개가 이상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틀린 건 댓글 달아주세요. 맨 밑에 이 빨간 꽃은 병솔나무입니다. 병 씻을 때 솔처럼 생겼다 해서 병솔나무이고요. 그 위에서 잠자고 있는 저 아이는 출처를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연못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요. 맨 안쪽에 하얀색 카라이고요. 저 물카라입니다. 물에서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잘 자라고요. 그 앞에 벚꽃들이 많이 또 피고 있습니다. 이 벚꽃들은 한번 피고 나면 잘라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연못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수련도 지금 현재 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백색하고 자주색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노지 활동이 됩니다. 각종 다육이들입니다. 한때 다육 식물도 좀 많이 키웠었다는 증거지요. 지금 여기는 돌단풍도 있고, 그리고 물동전도 있고, 그리고 물내림을 할 수 있는 바이솔 수반도 있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물이 내려오는 그런 형식이고요. 다 노지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 들을 필요가 없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봄, 여름 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고니아 같은 것은 사계절 꽃이 핍니다. 가을까지 밖에서 보다가 겨울에 실내에 들이면 겨울에 실내에서도 계속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 꽃은 무엇이죠? 메리골드인데 요새 신품종 이렇게 꽃이 큰 게 개발돼 나왔더라고요. 천인국도요. 저 원래 붉은색 천인국 갖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 노란색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연잎양귀비라든지 담배초, 베고니아, 토끼꼬리 등등 여러가지 꽃들이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솔 동산입니다.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표상인 진주 바이솔. 제가 이곳에 사는지라 진주 바이솔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여러 가지 바이솔들이 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여름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생종 바이솔들은 괜찮은데 그 외에 좀 고급 종들은 여름에 비가림을 해주지 않으면 여름에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노지에는 차츰 자생종 바이솔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생종 바이솔도 종류가 많아서 적절하게 배치하면 예쁠 거라 생각이 되고 언덕배기에는 주로 장미라든지 키가 큰 종류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장미 같은 것은 꽃은 예쁘지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의 손이 덜 가는 곳, 그런 곳에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를 키워보니까 벌레도 많이 붙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향기도 좋은 큰 꽃이 피어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 아래쪽에는 가시가 없는 디기탈리스라든지 겹고강도 피었네요. 그리고 작약도 지금 현재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작약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옮겨 심었더니 몇 종이 가버리고 그래도 심심치 않게 피어줍니다. 이 아래는 전부 다
바이솔들이고요. 올여름은 잘 날길 바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씌워주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혹시나 또 이 아이들 중에서 한 80% 정도 죽고 20% 정도 살아남아도 그것들이 또 번식을 해서 내년 되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살리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남은 20%가 봄부터 이렇게 잘 번식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지라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요즘은 비싼 재료들을 사서 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심심할 때는 우리 집 주변에 나들 굴고 있는 저 하얀 건 시멘트 조각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맨 앞쪽에 잡히고 있는 바이솔 하얀 부분은 시멘트 조각입니다. 그런 것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시그니처 인형들. 제가 어려서부터 인형 같은 거를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는 많고 그 시절에 다 살림들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런 인형들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것을 하나씩 모으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게 정원에 적절하게 배치해 보니까 정원이 심심하지 않고 아기자기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활짝 웃는 것처럼 저도 보면서 웃습니다. 여기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자생종 바이솔 동산입니다. 봄에 심어서 늦게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촘촘히 다 살아나고 있답니다. 이 바이솔들도 밑에 돌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에다가 붙였습니다. 화산석을 붙이기도 하고 진짜 굴러다니는 돌들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봄, 여름 꽃들을 함께 넣어서 보면 부은 즐거움을 같이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꽃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방에서 임신한다고 저한테 많으면 잘라서 키우기도 하고 꺾어서 꺾어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비싸고 귀한 것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저 한련하는 3년 차입니다. 하원 주인이 다 죽어간다고 하나에 하나를 얹어주었어요. 그런데 겨울에도 실내에서 몇십 송이씩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좋고요. 올 봄에 잘라서 다 삽목에 넣었습니다. 달래가 삽목 너무 잘 되네요. 그 어떤 것보다 삽목 잘 되니까 달래가 가지가 늘어져서 보기 싫은 가정에서는 잘라서 삽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자생종 바이솔들이 많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와송을 심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와송도 꽃 피고 또 씨앗 번식하고 하는 거 보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정에서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처음에 비싼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잘 자라고 잘 번식하는 것으로 키워보시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로 구색 맞춰 비싼 것들을 곁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바이솔도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연화바이솔도 올 봄에 늦은 봄에 새로 번식을 시켜놔서 잘 자라고 있네요. 항아리 속에도 바이솔과 이끼가 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하려고 산 거였는데 어느새 바이솔들이 다 자리를 차지했어요. 맨 앞에 이 소녀 열심히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올 봄에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용돈 준 걸로 제가 하나 질렀습니다. 근데 뭐 일생 한 번 제가 이렇게 하지 다시 또 하고 같은 걸 하진 않을 거니까요. 저 소녀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하고 흐뭇합니다. 위에 있는 하늘색 저 화분은 원래 화분이 아니고 어떤 음식점에서 내놓은 파스타 접시입니다. 파스타 접시에다 거의 흙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마사로만 해봤는데요. 마사로만 하니까 정말 성장이 더뎌요. 겨울에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릇이 얇아도 밑에 약간의 흙을 넣고 그 다음에 마사를 넣든지 아니면 생강물 같은 거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요 접시에 하면서 완전 마사로만 했을 것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화분 중에 일부는 100% 마사일걸요. 바이솔 중에는 이런 표가 좀 틀리게 꽂힌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샀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까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맨 앞에 화분 이거는 짜보라는 나무를 같이 심었어요. 저 나무는 몇 년을 키워도 키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이솔하고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심어봤고요. 역시나 저기 한 2, 3년 됐나요? 그런데 한통 키워서 바이솔하고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요것처럼 또 스카해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심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해보니까 스카해가 꽃가루가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봄에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 보면 꽃가루가 조금 날리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스카해 봄에 너무 가까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솔을 하는데 막 비싼 화분을 하면 좋죠. 비싼 화분 해놓으면 오래오래 두고 가도 좋고, 또 저렴한 아이들도 나름 예쁘더라고요. 맨 오른쪽 여기 갈색 카페 되어 있는 이거는 커피 내리는 드리퍼죠. 그래도 여기 구멍도 뚫려 있고 바이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화분은 5년, 10년이 지나도 항상 질리지 않고 그래서 좋고요. 또 가끔 저렇게 저렴한 아이들도 잘 심어두면 또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몇 배, 몇십 배나. 그래서 바이솔 심는 데는 굳이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분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보면 깨지는 항아리 뚜껑 붙여서 만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는 납작한 돌 주워다가 만든 것도 있고요. 이렇게 커피 드리퍼에 심어진 것들도 있답니다. 위에 책 모양 화분 보이시죠? 저거 다 구멍 뚫려 있고요. 화분입니다. 화분인데 저렇게 바이솔을 심어 보니까 나름 예쁘네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저는 나와서 바이솔 보는 재미 중에서 솔방울 자국 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솔방울이란 바이솔은 자구가 동글동글 위에 맺히죠. 살짝 건드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구를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놓는 재미, 그게 쏠쏠해요. 제가 뜯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방울 바이솔 밑에는 화분 밑에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노지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색감이 예쁘죠. 특히 요즘 예쁜 거 게이제스트
아주 예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또 저렇게 예쁜 아이들한테 벌레가 잘 붙는 듯 저만의 생각이겠지요. 바이솔들은 그 주변에 도자기들 또는 모기들, 자기들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인형들이라든지 미성년 녀석이 갖고 놀던 장난감들도 옆에 곁들이면 예쁜 것 같아요. 이 화분도 원래 다육이 판매하는 데서 나온 화분인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고 목부터 치마까지만 있는 것을 제가 아이들 인형에서 목 부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스쳐 지나갔는데요. 요 소녀 얼굴이 사실 별도의 하나의 화분입니다. 머리 쪽으로 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는 화분이고 밑에 무릎 구멍도 뚫려 있는 그런 화분인데 제가 곁들여서 소녀 머리처럼 심어보았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냥 저의 혼자만의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편이 난로에 불 뗀다고 나무 가져온 것 중에서 제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조금 홈이 파여 있어서 거기에 색연필을 넣고 이끼를 붙여서 심어봤는데요. 너무 크게 잘 자랍니다.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여름에 살 수 있을지. 봄 장미도 한 촉 더 드렸어요. 제가 장미 피워보니까 장미가 이쁘더라고요. 꽃도 아주 큽니다. 항아리와 바이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항아리 위에 얹어도 이쁘고 항아리를 뚫어서 심어도 이쁘고 항아리를 반으로 갈라서 심어도 이쁘고. 근데 저는 아직은 항아리를 뚫거나 자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항아리들도 몇십 년씩 그렇게 된 것들도 있고요. 또 저 중에는 제 친정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한 30년 넘었죠. 30년 정도 됐네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잠시 와 계실 때 사줬던 그런 항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구멍도 못 뚫고 고이 보관하면서 화분 받침으로 쓰고 있답니다. 여기는 비파나무입니다. 비파나무는 제가 볼 때 진주 이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바람이 많이 타는 곳은 꽃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는 비파가 다 됐어요. 옛날부터 비파나무 한 그루만 집에 있으면 환자가 없다 할 정도로 잎을 차로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비파 열매 먹어보면 살구와 망고의 중간 맛, 과육이 적고 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집에 비파 3그루 있는데 3그루도 공통점이 바람이 많이 타는 곳은 꽃이 얼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아래쪽은 다 비파가 됐는데 위쪽은 비파가 얼어버렸어요, 꽃이. 예, 저희 집 하단의 돌들은 콩글에 있는 하단 경계석하고 같은 형식의 돌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콩글 구경을 많이 다니다 보면서 그 돌을 써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 아래쪽은 주로 제가 벚꽃 종류, 아이리스 종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필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세이지, 한잎 세이지라든지 펜스테몬 같은 것이 자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샤스타 데이지, 그리고 석류나무, 그 위쪽으로는 철쭉 영산홍 종류, 그리고 동백이 자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울타리 장미를 심었는데요. 아까 제가 광에서 인심난다고 처음 장미를 심으니까 그게 자르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막 키웠어요. 샤스타 데이지도 제철이네요. 샤스타 데이지 한 송이 한 송이를 보면 정말 예뻐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데 키가 크다 보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샤스타 데이지들은 다 피곤한가 봐요. 첫 번째 화분에 보이는 이 바위 같은 게 황호석이라는 돌인데요. 이 황호석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갈라지더라고요. 저 그런데 그 돌의 성질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밖에 이렇게 바위솔 심어서 뒀더니 많이 갈라지고 깨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 돌은 그 어떤 다른 돌에 비해 바위솔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바위솔들은 주로 초창기부터 했던 바위솔들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죽으면 또 옆에 사는 것 같고 옮겨 심고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보다 다른 데서 옮겨 심은 것들이 많아서 막 섞여 있고요. 여기는 철쭉, 그리고 사랑초, 영산홍, 천인국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부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네요. 초롱꽃도 있고요. 끈끈이 대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끈끈이 대나무를 대출 1순인데 올해는 따로 심어봤습니다. 우단동자도 이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딱 우단 느낌 나는 이파리죠. 위쪽에 있는 바위솔들은 바위솔도 바위솔이지만 화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색깔별로 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조개라든지 고동 같은 데도 바위솔을 심어서 잘 키우면 이쁘더라고요. 그냥 좋다. 펜스테몬도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식물인지라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키워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보셨던 요 세트 바이솔 화분들 예뻤죠? 얼음나무도 키우고 있어요. 얼음이 암수가 있어서 두 그루여야 열매가 맺힌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두 그루를 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저희 집 얼음나무는 아직 한 번도 얼음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방부목 상자에 심어진 바이솔들인데요. 눈바이솔, 썬버스터, 정말 번식도 잘하고 색감도 예쁩니다. 그리고 장소 가리지 않고 잘 피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것은 터드 헤이스트라는 바이솔인데 거의 사계절 푸른 것 같아요. 초록색이고 활짝 펼치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바이솔은 좀 다른 바이솔들하고 다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폰입니다. 딱 제가 좋아하게 생겼죠. 고양이 다. 그리고 바이솔 중에서도 잘 죽지 않는 거, 물마름을 많이 타지 않는 것을 같이 두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2층에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우리 양이 2마리 좌우로 앉아서 웃으면서 손님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양이들이 많이 있죠. 제 집에 고양이를 많이 키웠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도 바이솔 하면서 하나 둘씩 모은
장독들입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 저희 집 화단입니다. 바이솔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제가 아끼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셈이고요. 요거는 큰 고둥이 있죠. 큰 고둥이 심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세워서 심은 것이 아니고 눕혀서 키운 다음 자리 잡은 다음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을 세워둬도 2년을 세워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원래 있었던 이 2층 하단의 송엽구 그리고 꼬리풀 클레마티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하설초도 올해는 키가 너무 많이 크네요.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2층 하단도 처음 이 집을 지을 때 화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에 시멘트하고 화단을 하면서 끝에는 벽돌을 붙였고요. 화벽돌을 붙였고 안에 보면 블루베리 화분 할 때 하는 플라스틱 구조물 있죠. 그거 넣고 그 안에 부직포를 다시 다 깔고 그런 다음에 물구멍도 낸 상태에서 하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물이 샌다든지 그런 염려는 많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화단을 만들려고 하면 옥상 하단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솔을 키워보니까 이름은 다르고 같은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것들을 또 모으는 그런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클레마티스들이 제가 한 5종 정도를 키우고 있거든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자라고요. 이 클레마티스는 겨울에 저는 자르지 않습니다. 겨울에 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 같은 거기에서 봄에 새 촉이 나와서 꽃이 피더라고요. 꽃도 크고 쨍해서 예쁜데 거의 우리가 보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꽃들이 많아요. 이 클레마티스가 다 햇빛을 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는 홍인동이 있네요. 인동도 번식도 많이 되고 잘 자라서 처음부터 외목대로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남편이 최애하는 꽃입니다. 인동 그래서 제가 자르지도 못하고 저렇게 두고 있는데 올 여름쯤 외목대처럼 키울 수 있도록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블루베리도 열리네요. 블루베리도 꽃 사이에서 그래도 나도 블루베리다 라고 해마다 열리긴 열립니다. 유목에도 심어 보았는데 유목에 바이솔을 키우는 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생명도 같은 걸 몰라서 그냥 마사만 붙여서 키웠거든요. 키우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또 한번 자리 잡으면 저렇게 삐삐 말라 있다가도 잘 깨어납니다. 저는 바이솔을 하고 있는 지가 한 3년 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집 정원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이솔 협회에 등록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구경을 오셔도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전자동 아래쪽으로 꽃잔디와 송잎국을 심어봤더니 꽃잔디가 지고 나서 이렇게 송잎국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름 내내 송잎국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겠지요. 요거 응소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저희 남편이 2번째로 좋아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름에 능소화가 피면 이곳에서 사진도 찍으려고 할걸요. 아직
올봄 여기에 돌나무를 식재를 해봤어요. 타이어 안쪽에 화분이 들어있는데 돌나무를 식재해서 뜯어먹고 그리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니까 정말 우리 집엔 너무 꽃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뜯어다가 식재해 보시면 대문간 네. 여기는 저희 집 대문간입니다. 슬고화가 올봄에 아주 많이 피었었는데 꽃을 보자고 너무 나무를 키우니까 그늘해져서 올봄에 꽃 지고 나서 많이 잘랐습니다. 원래 슬고화는 당연지에는 꽃이 피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잘라주면 내년부터는 또 많이 피겠죠. 여기도 클레마티스가 하나 있는데 클레마티스는 한번 잘라주면 다시 꽃이 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꽃지고 잘랐습니다. 개발톱도 지금 씨를 한창 맺고 있네요. 제가 인형 좋아하는 거 아시겠죠? 저희 집 지킴이들입니다. 이 위쪽에는 바이솔 중에서 제가 용설 바이솔에서 배운 것들 그 화분들을 놨습니다. 맨 처음 배운 것들, 두 번째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바이솔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만든 바이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경들이 다 사용한 돌이 다르고요. 바이솔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셨던 나무 화분은 제가 나눔 받은 것입니다. 선인장. 네. 이 인형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테라코타 있는 인형들 볼 때마다 기분이 흐뭇해지거든요. 저희 집 2층 테라스입니다. 여름에 저곳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 정말 시원한 곳이고요. 바깥으로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놀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차를 좋아해서 처음 지을 때부터 한옥으로 지었어요. 한옥과 양옥을 잘 조화시켜서 해보자는 뜻으로 한옥으로 지었는데 지금까지 한옥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이솔 그리고 정원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별로였지만 배경 그림 보면서 배경 화면 보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솔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심심할 때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또 회원들과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바이솔을 접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덕분에 저희들 정원이 아주 풍성해졌답니다.